제가 매물대를 보는 이유, 이 종목이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 종목의 첫 번째 매물대 어디죠? 여기죠. 4,500원. 예전에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머무르던 종목인데 2020년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와장창창창창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본주를 같이 보면 참고가 더 됩니다. 참고가 더 되기 때문에 같이 보면 더 좋고요. 일단은 이것만 먼저 보고 본주도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코로나 때 특징이 좀 나뉜다고 그랬죠. 개별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때 하락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약간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떨어진 만큼을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해줬는데 개 중에 10개 중에 1개, 2개가 회복을 못한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얘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2,500원. 여기에 머물렀죠.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매물대를 여기를 조금 쌓았네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보세요. 결국 매물대 쪽으로 끌려가죠. 한 번은 끌려갑니다. 한 번은. 왜냐?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억울해서라도 요 밑에서 물타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주가가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상승을 하는 것도 있겠으나 매물대가 요 위에 있는 종목들은요, 아까 방금 물타기 말씀드렸죠? 기존 매수, 기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물타기 세력까지도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매물대 쪽으로 한 번은 끌려간다. 지금 이 종목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끌려 내려왔지만 어찌됐건 매물대 쪽으로 한 번은 끌려갔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매물대가 여기에 있고 그 매물대를 벗어나서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나중에 매물대 쪽으로 끌려갔을 때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하게 된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얘 어떻게 되고 있죠?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매물대의 좋은 의미를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 물린 사람들 있죠? 없을까요?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5,000원대에 물리신 분들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없을까요? 2018년, 19년도에 갖고 있었던 분들 지금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아픔을 겪어왔어요. 그죠? 근데 이만큼 팡팡팡팡 튀어 올라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던지는 겁니다. 야, 본절이라도. 얼마나 다행이야. 본절이라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만큼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항대를 한 번에 뚫고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결국은 저항받고 매물대를 한 방에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결국은 적어도 한 번은 저항받고 내려갈 것이다. 내려갔는데 기존 매수세가 굉장히 세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뚫으려고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겠죠. 싸움의 결과는 나중에 판가름이 나겠으나 일단은 매물대 쪽으로 한 번은 끌려간다면 한 번은 저항받고 내려온다. 지금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조영주님 평균 단가를 제가 모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은 주봉상 매물대는 4,500원대에 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자리 5,900원, 5,000원, 4,500원 요 정도에 있었다. 4,600원이요. 첫 번째 매물대 어디죠? 4,500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영주님 최근에 사신 거죠? 지난주에 사셨네요. 그죠? 지난주에. 네,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본전 갈지 어떨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지난주에 사셨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고정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늘상 말씀드려요.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할 수 있다. 단내가 풀풀풀풀 난다고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근데 우리 조영준님이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4,600원의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시는데 4,600원 회복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저항받고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건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지금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 말하자면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라간 거를 다 빼지 않고, 올라간 만큼을 다 빼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멈춰서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주춤주춤 다시 한번 상승을 이렇게 이어간다면 본절까지는 가겠으나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정도 더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가지 않고 조금 여기서 그 하락을 멈추고 갑자기 강하게 또 팡 튀어 올라간다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오래 버틴다. 그러면 4,600원까지 회복하기는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지금은 여기가 저항대 맞다. 저항대 맞고 매물대가 저항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항 맞고 지금 밀려 내려오는 거 맞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이 정도?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얼마죠? 3,900원? 네, 3,900원. 3,900원 이상 빠지는 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다. 3,900원, 3,800원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의미있게 봐줄 만한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떨어지기만을 계속해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요 정도 봤을 때 한 3,800원, 3,900원, 3,800원까지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거기를 지켜줘야 회복하는구나 할 수 있지. 거기를 안 지켜주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와장창창창창 무너져 내리는 걸로 보셔야 된다. 여기는 일시적인 과격 분자가 만든 구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하튼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한참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일단 주봉상은 그렇습니다. 주봉상 그렇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봉을 한번 볼게요. 3,800원, 3,900원. 네. 주봉상은 데이터가 없네요. 많지가 않네요. 그죠? 일봉 보겠습니다. 와, 6월 14일 상한가. 6월 15일 조금 빠지고 허리춤에서 멈췄고 상한가 찍고 19%로 마무리. 4,600원이면 요렇게 3일이네요. 그죠? 자, 워낙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무서우신 것도 당연하고, 예, 그런데 보세요. 변동성 보세요. 변동성 어마어마하죠? 위로 출렁 아래로 출렁하죠?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루 움직임이 요 정도밖에 안 되던 종목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동성과 함께 거래량과 함께 팡팡팡팡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포인트를 찝어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이 조용할 때 진입을 해서 시끄러워지면 나와라.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점프 터치,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마 저기까지 가겠어? 하는 자리에다가 매도를 걸어놓고 자동 매매를 걸어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점프 터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걸 저는 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 변동성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움직일지 잘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지금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막 상한가도 찍고 아래쪽으로 왕창 10% 20%씩 막 출렁출렁 하고는 움직임을 꼭지점을 잡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상승을 하다가
찍는 고점 찍고 내려와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축하는 자리, 요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3,970원, 요 자리는 얘가 하락을 멈추고 지켜줘야 되겠다. 4,600원에 갖고 계시는데요, 3,970원 여기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깨지면 그러면 아래쪽으로 한참 더 가요. 근데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여기를 깬다고 해서 이렇게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여기를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여기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하튼 출렁출렁 하는 와중에도 3,970원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면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여기를 지켜준다, 지지해준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5,000원까지는 회복을 하러 갈 거예요. 5,000원까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유지가 된다면. 그런데 5,000원을 뚫어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기서 거래량 터지는 이유, 요 피레칭 그리는 이유 말씀드렸죠? 예전에 물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네네네, 그렇게 하시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고 얘가 좀 진정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지지받는 자리, 그런 자리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지. 여기 지금 거의 위에 꼭지점에서 잡은 것과 다름 없으세요. 4,600원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여하튼 여기 3,900원 3,970원 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까 주봉상도 하나가 있었나요? 볼만한 게 3,800원. 네, 거의 비슷하죠? 3,900원 3,800원 요 자리 중요합니다. 여기를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얘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파동을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요렇게 파동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22평선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으려나?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왜냐? 상승을 의미있게 크게 상승을 한 뒤로 첫 번째 만나는 22평선은 주로 의미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내려가더라도 3,970원을 뚫고 내려가더라도 22평선 만나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 여기는 변동성이 심해서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하튼 3,970원짜리 중요한 자리다. 22평선 지지받는지를 한번 보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3,970원 깨고 내려가면 일단 손절하시라는 얘기예요. 손절하시고 여기 22평선 가까이에서 한번 매수해 볼 법하다. 근데 안 지키고 또 22평선도 깬다. 그럼 또 짧게 손절하셔라. 이렇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여하튼 거래량이 팡팡팡팡 늘어났고요. 그리고 변동성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1차 랠리, 여기 앞에를 1차 랠리로 볼까요? 앞에를 1차 랠리로 보자면 1차 랠리하고 에너지 응축하고 2차 랠리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망가질 그런 모양은 아닐 거다. 여기서 조금 더 변동성 나와주고 거래량 나와준다면 위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자리에서만 사시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 기회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밑에서 한번 사볼 법하다. 일단은 여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내가 풀풀 나는 종목은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조용한 종목, 조용할 때 들어가서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나오는 겁니다. 조용할 때 언제? 여기서 쌍바닥 끓이죠? 보세요. 이렇게 놓고 여기 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아예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 자, 이렇게 보세요. 파동 이렇게 되죠? 이렇게 조용할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지면 나오는 거.
자, 대교우는 요 정도 보도록 할게요. 대교를 한번 볼까요? 조금 다르죠, 모양이. 큰 추세는 같습니다. 큰 추세. 큰 추세는 같은데 모양은 조금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매물대 여기, 두 번째 매물대 여기. 그래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죠. 근데 여기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말하자면 여기를 박스로 놓고 본다면 지금 저항받고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대교 우도 괜찮겠네요. 그죠? 괜찮겠으나 평균 단가가 높아서 문제다. 손절 혹은 본절 이렇게 하시고 조금 싸지면 다시 한번 사보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대교는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보면 되는데 주봉을 보고 이해하시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잘 탈출하시고 다시 한번 낮은 자리에서 한번 사보시는, 그래서 꼭 이득 보고 나오시는 결과가 있으시길 바래요.